오늘은 건설기술 함께 나누기의 첫 번째 영상으로 두꺼운 기초에 사용되는 높이 조절 바체어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바체어는 두꺼운 슬래브 또는 매트 기초의 상부 철근을 고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설 자재입니다. 꽤 오랫동안 철근을 모자형으로 구부려서 사용해 왔지요. 그러나 1.5m를 초과하면서부터는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중이 바체어에 골고루 분배해서 전달되지 못하고 어떤 일부 바체어에 집중해서 하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바체어가 좌굴을 하면 그 옆에 바체어가 이미 좌굴된 놈의 하중까지 받아야 하니 못 견뎌서 연쇄적으로 바체어가 붕괴돼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안전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철골이나 찬넬 포스트를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2m 이상의 기초에 많이 사용돼 왔죠. 찬넬 포스트를 세우는 방법은 일단 작업이 어렵고 용접부가 많습니다. 또한 높이 조절의 어려움과 편심 발생 시 보완이 어렵고 철근 작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불편한 점들을 일거에 해결한 것이 바로 높이 조절 바체어입니다.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을 모두 확보한 기술입니다. 먼저 형태는 내 모서리에 앵글을 배치하고 그 사이를 철근으로 엮어 입체 트러스 형태를 갖춥니다. 그러면 작은 부재들이지만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부만 나사산이 있는 전산 볼트를 입체 트러스 상부 모서리 두 곳에 용접하면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윗부분은 나사산을 하지 않아 너트가 빠지지 않게 합니다. 볼트 위에 디귿 형광 받침대를 너트 위에 올려놓습니다. 디귿 형광 받침대에는 두 개의 작은 앵글 조각이 두 철판 사이에 용접되어 있어 받침대가 볼트를 빠져나가지 않고 좌우로 수평 조절이 가능하게 합니다. 디귿 형광 받침대 내의 두 앵글 조각은 디귿 형광이 꼭 끼이게 해서 용접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본체에 연결되는 수평 연결재와 가세는 수평 하중을 견디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가세는 바체어마다 2개씩 방향을 달리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이 가세는 처음 바체어가 세워지고 다른 바체어에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즉 홀로 있을 때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평 연결재와 가세와 바체어의 연결에는 전용 클립을 사용합니다. 이 클립을 이용하면 용접과 똑같이 변형이 없습니다. 실험으로 모두 확인된 것입니다. 높이 조절 바체어는 하나당 20kN, 즉 2톤의 허용 하중으로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5m 높이의 바체어는 부재를 더 큰 것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길이의 바체어는 가설 기자재 시험 연구소에서 하중 시험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부속 자재에 대한 시험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여 규격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체와 부속 자재의 하중 성능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현장마다 하중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바체어의 배치를 결정하고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원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표의 근거는 원가조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소에서 계산한 결과이고 시공비를 단위 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2m 매트 기초일 때 예를 들면 모자형 철근 바체어를 100으로 놓았을 때 높이 조절 바체어는 65% 전후의 금액이고 H형광 바체어는 250% 전후가 됩니다. 높이 조절 바체어의 경제성이 아주 대단하지요. 지금부터는 빠른 동영상을 보면서 높이 조절 바체어의 현장 설치 과정을 보겠습니다.
1.5m 이상 기초에서 구조 계산과 도면에 의해 배치되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수평 오차를 흡수하며 용접 없이 설치되는 원가적으로 가장 경제적이며 작업하기 참 쉬운 높이 조절 바치어입니다. 다음 영상에도 좋은 건설 기술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